신차가로 9천에서 1억 가던 차가 지금 2천만 원대입니다. 그것도 풀옵션이요. 이 정도면 감가 폭탄 인정이죠. 여러분, 요즘 2천만 원이면 그냥 무난한 중형차 가격이라고 생각하시죠? 소나타, K5, 그랜저 뭐 요 정도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2천만 원으로 9천만 원 하던 차를 살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옵션 빠진 모델, 싸도 안 사는 차 전혀 아닙니다. 당시 임원 전용차, 회장님 차, 그리고 수입 세단이고요. 신차로 사셨던 분들은 지금 중고 시세를 보고 억울해서 팔질 못하고 계십니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오늘 보실 차들 전부가 망해서 안 좋아서 떨어진 게 아니란 거죠. 이 차들에는 공통된 구조가 한 가지씩 있습니다. 이게 기회인지 아니면 함정인지 오늘 제가 한번 제대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첫 번째 차부터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명색이 독일 명차인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인기가 없어요. 독3사 차량 중에 가장 아픈 손가락, 바로 아우디 A6입니다. 2019년도부터 디자인이 풀 체인지가 되면서 이렇게 디자인이 완전 바뀌어버렸습니다. 듀얼 터치 스크린, 디지털 계기판, 고속에서의 묵직함, 특히 콰트로가 들어간 모델은 코너링이 예술이죠. 신차 출고 당시 신차가가 8천에서 9천까지 가던 차량인데 지금 중고 시세를 보면은 19년에서 21년식 10만 킬로 미만으로 봤을 때 최저 금액선이 2천만 원대입니다. 소나타 DM8하고 비슷한 금액대예요. 이게 말만 들었을 때는 체감상 와닿지가 않으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8, 9천 주고 신차 뽑아서 5년 만에 2천만 원, 3천만 원에 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억울해서 팔겠습니까? 그만큼 감가가 심하다라는 거고요. 한때는 벤츠 E클래스랑 비교가 되던 차량이고 실내 마감이나 인테리어 이런 거는 오히려 이 아우디 A6가 미래지향적이다라는 평가도 받았던 차량입니다. 즉, 수준이 낮아서 싸진 차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대부분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아우디는 잔고장이 많아서, 누유가 심해서, 중고로 사면 위험해서, 특히나 인터넷 세상에서는 아우디 미션이 어떻고 엔진이 어떻고 누유가 어떻고 뭐 그럴싸한 말들이 많은데 혹시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벤츠 E클래스 수리비 싼가요? 싸지 않습니다. BMW 유지 관리비 싼가요? 절대 싸지 않죠. 그리고 독일 차들은요, 전부 다가 누유 고질병이 있습니다. 이건 아우디만의 문제는 아니란 거죠. 이 아우디는요, 고장이 문제라기보다 이 시장 구조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브랜드 회복 지연. 예전에 디젤 게이트 이후로 아우디는 한동안 판매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이게 중고차 구매자들에겐 불안 심리로 작용이 됐던 거고요. 그 이후에 차는 개선이 됐지만 이미지는 그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회복이 됩니다. 이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실적은 좋아졌는데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요. 두 번째로는 이 아우디는 개인보다는 법인 판매 비율이 높았습니다. 현재 이 법인 리스 만기 시점에 이 쏟아져 나오는 이 물량이 이 시세 하락에 한몫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아파트도요, 한 동에 매물이 1개 나와 있을 때랑 10개 나와 있을 때랑 가격이 다르잖아요. 이 아우디는 뭐니 해도 이 실내 인테리어가 정말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듀얼 터치 스크린에 이 디지털 계기판, 거기다가 이 앰비언트 라이트 보이시나요? 여기다가 이 묵직한 기어봉, 그리고 이 보시면은 이 인포테인먼트가 이 운전자로 이렇게 향하게 돼 있거든요. 뭔가 이런 디테일함, 정말 저는 이 차가 금액이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볼 때 아우디 A6는요, 가격은 소나타급이지만 브랜드 네임은 아직까지 수입차기 때문에 유지가 가능하면 기회, 유지가 부담되면 지옥으로 갈리게 됩니다. 두 번째 차량은 현재 한국차 시장에 그 혁명을 일으킨 그 시작이었던 차량이죠. 그때 당시에 사장님들만 타던 차 에쿠스, 아니고 바로 제네시스 G80입니다. 2016년도부터 20년까지만 나왔던 그 차량이고요. 현재 G80 RG3 모델의 전기형 모델입니다. 현대에서 나왔던 제네시스 DH랑 똑같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따로 론칭을 하면서 이 제네시스라는 이름을 브랜드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이 차의 이름을 G80이라고 붙여서 새로 나오게 된 거죠. 자연 흡기에 3.3, 3.800cc, 그리고 조용하고 부드럽고 옵션 짱짱하고, 그때 당시에 이 차 정도 타고 다녀도 야, 너 성공했다 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의 어떤 한국의 레전드급 그런 정통 세단이죠. 그런데 지금은 2018에서 20년식으로 키로수 12만 킬로 미만으로만 봐도 1,000만 원 후반대에서 2,000만 원 초반대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자인 구형이지 요즘 감성 아니지 기름 많이 먹지
거겠지? 그래서 싸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 요즘 감성 아니고 중후한 멋을 그런 즐기는 그런 연비를 우선시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이 타는 차고요. 요즘 차들에 비해 이 올드해 보인다라는 거지. 사실상 원래 중후한 멋에 타는 차입니다, 이게. 문제는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 전환에 밀린 차입니다. 이 G80이라는 차가 애시당초 이 타겟팅이 높은 연령층을 타겟팅해서 나온 차량이었는데요. 20년부터 나온 이 G80 RG3 모델이 너무 잘 나왔잖아요. 이 디자인이 완전 파격적이고 실내도 완전 디지털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층에서도 인기를 얻으면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현재 이 G80 전기형 모델을 봤을 때 좀 상대적으로 올드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 멀쩡한 아파트도 옆에 신축 아파트가 올라오면 그때부터 오래돼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은 연비, 세금, 유지비 이런 것들이 우선시 되는 시대라 오히려 차를 다운사이징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3.3, 3800cc 고배기량들은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되다 보니 수요가 줄었습니다. 수요가 줄면 자연스럽게 가격은 내려가게 되는 거죠. 예전 벤츠 E클래스 W212 모델도 그랬습니다. 차는 정말 좋았는데 이 W213 신형이 나오면서 급속도로 구형 이미지가 됐었던 거죠. 하지만 실제로 타보면 지금 타도 충분히 좋거든요. 이 G80도 딱 그 케이스입니다. 이 중고차는 특히나 가격이 폭락했다 하면 이 의심부터 되고 거부감부터 드실 수가 있는데 이 가격이 떨어진 이유가 내가 납득이 되는 이유라면은 이건 피해야 할 차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된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는요, 이거는 스토리가 정말 재미납니다. 이번 차량은 차를 너무 잘 만들어서 기아의 실수라는 수식어가 붙어버린 전설의 프레임 바디 SUV, 바로 더 뉴 모하비입니다. 3.0 V6 디젤 엔진에 내구성과 안정성에 최적화된 프레임 바디 SUV고요. 당시 신차가가 6천 가까이 가던 그런 고가의 SUV 차량입니다. 이 모하비 차량의 속설 중에요, 이 기아 자동차 직원들만 타려고 만든 그 직원 전용차여가지고 진짜 고장이 정말 안 나게 만든 그런 완성도 높은 차량이었다라고 알고 계시죠? 죄송하지만 그게 아니랍니다. 이 모하비 출시 당시에 가격이 너무 비쌌고 보시다시피 이 투박한 디자인 때문에 일반 소비자분들한테 외면받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기아 임직원분들이 할인 혜택을 엄청 받아서 구매를 많이 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도로 위에 이 모하비의 운전자 상당수가 기아 직원이었다라는 얘기가 과장이 된 겁니다. 뭐 어쨌든 현재 중고 시세로 16에서 19년식 10만 킬로 미만으로 봤을 때 1,800에서 2,000 초반대면 구매가 가능하신데 가격이 싸졌다고 해서 함부로 구매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더 뉴 모하비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산타페나 소렌토 같은 그런 패밀리 SUV는 아니거든요. 이 모하비는 견인, 오프로드, 장거리 운행 이런 목적형 SUV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SUV계의 고급 트럭 같은 차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필요가 없는 차지만 필요한 사람들에겐 대체제가 없는 차이기도 하죠. 비유를 해드리자면은 이 핸드폰 카메라, 이 화질이 요즘에 엄청 좋잖아요. 그래서 DSLR 카메라를 안 삽니다. 그렇다고 DSLR이 나쁜 카메라인가요? 그건 아니죠. 여전히 사진 찍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카메라죠. 이 모하비도 딱 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 목적을 분명하게 두셔야 됩니다. 그냥 데일리용 아니면 마트용 이런 용도로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이 차는 그냥 구형 디젤 차입니다. 그렇지만 캠핑하고 트레일러 끌고 이 험로를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이 금액대에 이만한 차가 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현재 구매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제가 볼 때 이 모하비는요, 필요 없는 사람에게 비싼 차가 될 것이고 필요한 사람에게는 싸진 차입니다. 이 세 번째 차가 재미난 차였잖아요. 네 번째 차는 정반대로 슬픈 차입니다. 왜냐면 오늘 네 대 중에 가장 감가가 많이 된 차거든요. 바로 제네시스 EQ900입니다. 이 EQ900은 지금의 G90의 전기형 모델입니다. 이 출시 당시에 9천에서 1억까지 가던 차였거든요. 에어 서스펜션의 정숙성, 승차감, 하차감까지 국산차 중에서는 끝판왕, 아니 거의 게임 오버 수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 대표님, 법인 임원, 의사나 사업가 이런 분들이 많이 타던 차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고 시세를 보면 16에서 18년식으로 10만 킬로 초반대까지 보시잖아요. 그럼 금액대가 1,800에서 2
2천 초중반대입니다. 감가율로 따지면 거의 마이너스 80% 이상인 거죠. 아니 이렇게 고급차가 왜 이렇게 가장 많이 감가가 된 걸까요? 사실 이건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당연히 고급 세단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 거고, 고급 세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리비 한번 나오면 폭탄 맞게 될 거고, 그리고 연식도 오래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닐 거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현실 이유고요. 그런데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 차가 감가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중고차 시장의 섭리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중 감가입니다. 이런 고급 세단들은 특히나 신차에서 최초로 중고차로 넘어올 때 이 최초 감가가 심한 편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감가가 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법인 리스 물량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나오면서 과공급 현상으로 인해서 또 한 번의 감가를 맞게 된 거죠. 두 번째로는 대형 세단 시장의 축소입니다. 예전에는 성공을 하면 이런 대형 세단을 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율주행되는 전기차, 대형 SUV, 경기 불황으로 인한 법인차 축소, 이런 이유들로 대형 세단 수요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이 차는 좋더라도 찾는 사람이 줄어든 거죠. 집 앞에 있던 매일 가던 맛집이 이사를 갔어요. 저기 땅끝 마을로. 그러면 아무리 맛이 있어도 이게 몇 번이나 가겠습니까? 그런 비슷한 이유죠. 세 번째로는 유지비 부담이죠. 이 차값이 싸진 거지 이 유지비가 싸진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차가 어디가 고장이 나셨다 그러면 이게 지금 차가 2천만 원이라고 해서 2천만 원짜리 차에 버금가는 수리비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신차가 기준의 수리비가 나오는 겁니다. 이 신차가가 억까지도 가던 고급 차량이기 때문에 그만큼 부품값이 비싸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EQ900은 차가 망하거나 어디가 안 좋아서 싸진 게 아니라요, 이 체면의 시대가 끝나면서 금액이 내려가 버린 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신차로 산 사람들은 감가의 눈물을 흘리고 지금 사시는 분들은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